박정희 전 대통령은 말입니다. 치아 마모가 심했죠. 분노와 불안을 잘 참거나 단호한 성격이 무의식 중에 치아를 꽉 불게 되니까 치아 마모도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아픈 치과 치료인데도 코를 골고 주무셨어요. 정말 담이 크셨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긴장하셨어요. 양영태 원장이 한 말이다. 양영태, 그 누구인가? 전 대통령들의 주치의를 지낸 치과 의사다. 박근혜, 김재규 등 주요 인사의 치아 치료를 담당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학생 때 치료를 받았어요. 무척 상냥했지만 그때부터 근엄함이 몸에 배어있었다. 양영태 원장은 치과 병원장이면서 인터넷 타임즈 대표다. 또 서울 글로리아 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다. 엄청난 제주꾼 양영태 원장. 역사적 인물들이 그의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속속들이 자신을 보여줬으니 그들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 의사이자 언론인이며 정치평론가 역할을 하고 있는 양영태 원장을 만나보자. 욕심이 너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 치과 주치의를 맡으신 양영태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치과 의사하시고, 그다음에 성악가, 그죠? 지휘자. 성악은 아닙니까? 예, 지휘자입니까?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도 예. 지휘자가 되려면 악기들이나 이런 것도 공부 좀 다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도 그렇죠. 그죠? 뭐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죠. 네, 가급적이면 네. 해야죠. 그리고 또 평론가도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뭐 인터넷 지금 언론의 대표도 하시고, 예? 네. 다 해보시니까 어떤 직업이 제일 참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뭐 제일 좋은 직업은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 역시 합창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요. 네. 천사가 되는 거. 엔돌핀 분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많이 나오죠. 그래. 저도 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언제라도 네. 웰컴입니다. 그 재벌들이나요. 네. 훌륭하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고수들, 무림의 고수들은 다 음악 악기를 하나는 고수로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공통점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도 고수, 인생의 고수니까 지휘자가 되신 겁니다. 저는 고수가 아니고 하수입니다. 하수입니까? 예. 겸손하지. 그, 이빨이라 그러죠. 이거 치과 의사들한테 혼납니다. 이빨이라 그러면. 치아라 그래야 돼요. 네, 치아. 네. 이 치아를 보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충 이제 어떤 캐릭터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렇게 꽉 이 교환면이 씹는 면이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네. 연령에 비해서 있다든가 하면 성격이 과묵하고 네. 또 상당히 견인주의자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치료를 받을 때 그 태도를 보면은 이 아까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를 골고 있죠. 예,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경우를 여러 번 제가 체험을 했는데 네. 그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의사에 대해서 가장 신뢰를 주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의 성격적으로 담대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상당히 그 편하게 치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네. 약간의 특징만 딱 봐도 어느 정도 성격은 나온다 이거죠. 예. 심정적인 네, 성격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박근혜 의원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의원을 한번 처음 배울 때가 제가 이제 74년도에서 박근혜 의원 배운 게 83년도에 제가 예편할 때는 인사하러 갔고 네. 치료를 뭐 그냥 한 1년도 정도까지 했었는데 네. 대학생 때. 예, 저 서강대 아마 졸업반 땐 것 같은데요. 네. 참 근엄하고 아주 아름답고 네. 그리고 상당히 그러면서 상냥했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좋았고. 네. 근엄하고 상냥하고요. 좀 네, 단어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안 맞지만은 네. 그의 위치에 많게 어른스러웠다 네. 하는 것을 근엄으로 표현하고 네. 상냥하면서도 편하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라 하는 그런 위치하고 옛날 과거 기존의 그 대통령이라는 그 상황하고는 너무나 시대 상황과 느낌이
달랐었죠. 완전히 다르죠. 예, 다르죠. 그런 시대에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상냥이 되는 거죠. 네. 예.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동생 박근영 씨는 어땠습니까? 예, 박근영 씨는 상당히 성격이 리버럴합니다. 제가 상당히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네. 그분은 에피소드가 있는 게,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경호실에서, 연락이 돼서 시간을 탁탁탁탁 어렌지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친구는, 박근영 씨 이분은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경호 요원들 따돌리고 혼자서 5분 전에도 오고, 5분 뒤에도 오고. 아, 재밌었겠습니다. 아주 재밌고 편안하고 아주 네. 소시민을 만나는 느낌. 아, 서민을 만나는. 예, 서민을 만나는 느낌. 그래서 아주 좀 상당히 그 형제간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네. 큰 언니고 네. 동생이지만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약간 개구쟁이. 그렇지는 그런 않았습니다.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상당히 그 스마일 그때, 그러니까 우리, 네. 지금 박사님이 보실 때요. 되게 이뻤겠습니다. 예, 상당히 그 귀염성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할 수 있죠. 뭐. 지금은 할 수 네, 있죠. 지금은 네. 귀여웠다. 뭐. 제가 저희 음악 합창단 음악 그 KBS 홀에서 연주할 때도 네. 천안함 폭침 문제라든가 이런 연주할 때도 와서 공연을 보시고 가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우리- 신동욱 박사하고 네. 같이 네. 부군하고 둘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또 밑에 동생 있지 않습니까? 예, 박지만 씨. 씨는 어땠습니까? 박지만 씨는 뭐 남자죠. 남자인데 뭐 저는 그렇게 그 치료를 하는 게 박지만 씨가 중2 때입니다. 네. 중2 때 마지막으로 저희 방에 와서 치료받고 얘기 좀 나누고 하다가 보질 못하다가 언제 그 후원회 할 때 한 5, 6년 전에 한번 네.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성격이 기억나는 건 없고요. 성격이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조용하고 네. 과묵한 편이죠. 예. 네. 네. 우리 박사님 말씀 드니까 박사님은 박근영 둘째 네. 둘째 딸이죠. 네. 둘째 딸 박근영 씨를 제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아니, 뭐, 그 제일 좋아했다는 것보다, 네. 이제 박근혜 씨는 그때 퍼스트 레디 역할을 하셨고, 네. 이 퍼스트 레디 역할이라는 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의 퍼스트 레디보다 더 파워풀 올마이티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느낌이고, 또 네. 이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계급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그 원론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느껴가는 그런 감정. 네. 뭐 그런 게 좀 예쁘고 귀엽고 조금 농후했다고 참 발랄하고 그러죠. 네. 아마 경기 오고 다닐 때 아마 처음 제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서울 음대 다닐 때. 네. 지금 그 형제들이 좀 이렇게 사이가 그때 한번 모셨어요, 여기 박근영 씨. 좀 제가 잘 만나고 프로그램 그러는데 지금 그 사이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이죠. 네. 제가 상당히 눈시울을 좀 붉혔습니다. 사실 네. 집에서 뭡니까?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가 상당히 가슴이 조금 눈물이 나올 눈물을 겨운 뻔했다.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럼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떤 감입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솔직하게. 그 당시 대통령의 영예 네. 상당히 참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시켜서 네. 대한민국을 융성시킨 초석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네. 두 번째 따님 네. 하고 첫 번째 따님하고의 그 격차에서 오는 상당한 그 인간적인 느낌, 막 그런 느낌에서 제가 좀 너무 안 됐죠.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박근영 씨 만나면서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 재산이 빵원, 영원이랍니다, 영원.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참 그게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때 그 돌아가셨을 때 서거라 그러죠. 서거 하셨을 네네. 때 깜짝 놀랐겠습니다. 예, 제가 놀랐는데
그것도 김재규 씨 바로 최측근한테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김재규 씨도 제가 치료를 한 제가 하셨죠. 주치인데 좀 어떻게 그렇게 시해를 할 수 있었을까? 네. 막 그런 굉장한 그 충격도 있었고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안장식 국립묘지에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박근혜 위원장 그다음에 그 박 박근영, 이사장, 네. 근영 이사장, 그다음에 아들 육사 제복 입고 거기 네.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예편을 밝혔죠. 그래서 밝혔더니 예편을 하신 거군요. 아니죠. 그 예편을 그렇게 한 게 네.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서 합동수사본부장에 전두환 장군이 네. 합동수사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김재규 이제 시해 사건을 네. 다루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품위를 올렸더니 나중에 전두환 장군이 허화평 비서실장님하고 저희 병으로 와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의사는 참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의사도 있어야 되고 동네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당신 말이야 뭐 어떻게 혼자 예편할 수 있어? 하고 굉장히 혼을 나고 그래서 자리를 잡혀서 그때 맞지는 않았습니까? 때릴 수는 없죠. 네. 말로 혼났죠. 예, 네. 말로 상당히 혼났는데 그 후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주치를 4년간 계속해서 대통령이 취임 후에 4년간 하고 83년도 말에 제가 끝냈습니다. 네. 네. 그때 김재규 씨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충성했어요. 충성했으니까 저 중앙정보부장에 보임을 시켰겠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가끔 치료를 받으러 일요일 날도 그분이 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마 급한 보고라든가 이런 네. 거 대통령께 할 게 있습니다. 그럼 가면은 치료하러 일요일 날 좀 나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겸양지도록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네. 예, 가서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이렇게 보고서 읽으면서 보면은 참 그토록 충성심 네. 꽤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시기 질투 아니었을까요? 차지철 경호실장을 막 그런 막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얘기들이- 좀 그 당시에 그래도 바로 최측근 지근거려 계셨으니까 네. 그런 판단이 딱 전 차지철 씨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죠. 제가 주치의를 했으니까 막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 소위 그냥 보기에 느낌에도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의 어떤 쟁취하는 그런 과정에 파생된 문제일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박근혜 의원 이렇게 보시면서 네. 언론인으로 또 활동도 평론가로도 활동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대권 주자로서 이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되면은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다 잘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대세론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박근혜 위원장께서 지금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러니까 다른 비박주자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 설정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보수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을 다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이제 돌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게 예. 얘기해서 비박 주자들 다 껴안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깨어나야죠.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가 완전 나왔지 경선제, 않습니까? 예. 완전 경선제. 아니 대세론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가 50%를 점령하는데 네. 무엇이 무서워서 자유경선을 하지 못합니까? 이 자유경선이라는 것은 이 완전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네. 하나의 지금 이제 국민들의 인식체계, 선거에 대한 인식체계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흥행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주자에 대해서 뭔가 이 말을 잘하는가, 콘텐츠가 있는가, 정책이 좋은가, 아니면 인품이 어떤가, 서로 스트락을 시켜가면서 이 주자들끼리 이런 것을 보고서 파악을 하고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제 친박 일색으로 전부 다 지금 어렌지가 돼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독입니다. 성배가 아닙니다. 독배입니다. 네. 왜냐?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이 처음에 이 당권하고 대권하고 분리된 것이 한나라당의 당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한나라당이 너무 주저앉게 되고, 예를 들면 지나치게 웰빙 정당이다. 네. 아니면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막 가는 정당이다. 국민적인 호응이 너무 떨어졌다. 인기가 정말 민주당보다 이래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한참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성론이 일어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당을 일단 추스리자. 네. 해가지고 세웠으면은 당을 추스렸으면 그것으로서 돼야 되는 것인데 당권 대권을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는 비대위원이 그럼 그것으로서 공천위원회를 갖다가 또 장악을 했습니다. 네. 100%.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보면은 이 과학적으로 보지 않고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느낌만 보더라도 100% 그거는 친박 정당이 돼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도 그렇고 다 이제 또 예, 다 돼 있죠. 주요 당직들이 또 다 어떻게 보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친박이나 뭐 이런 비박을 다 떠나가지고 보수 정당, 보수가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면 이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왜냐? 지금 비박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몽준 의원, 이재호 의원,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또 뭐 임태희 의원, 네. 그 다음에 뭐 장외에 있는 정운찬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도 있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무슨 약간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준 말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멍멍이 발언을 하신 전원책 변호사 20년간 정말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를 위해서 홀로 투쟁을 하면서 이 언론가를 갖다가 누비면서 그 가치를 보존시켜. 네, 저희 캐돈 안마에 가끔 가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상당히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거든요. 네. 저분은 대통령감 아니냐. 네. 뭐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네. 같이 박근혜 의원하고 같이 경선을 하게 되면 흥행이 됩니다. 네. 거기서 박근혜 의원이 확률적으로 90%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산술 평균적으로 비박 주자들이 뭐 2%다, 1%다, 3%다니까 그거 보태가지고 너희들 합쳐봐야 15%밖에 안 돼. 라는 사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투표 성향이라는 건 기하급수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임팩트가 있으면 폭발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이 턱 튀어나와서 같이 경선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어나더 여권의 안철수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여권을 당선시킬 수 있는 보수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승리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주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개방 경선이라는 것은 완전 경선이라는 건 상당히 좋다. 네. 제가 전원책 변호사 나오시면요. 예. 경선에 한번 나가보라고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한번 네. 권해보십시오. 제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건 뭐 저도 뭐 개인적인 네. 네티즌들의 그 의견이라든가 네. 주변의 이야기들 네. 들어보고. 그래도 이제 또 평론가시니까 새누리당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민주당. 네. 민주당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지 정권을 잡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은 이 종북 세력들을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민주당 본래의 고유한 야당이라는 그런 컬러가 전부 상실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 종북 논란 때문에 예, 패착이죠. 네. 하나의 패착을 뒀는데 지금 이 종북이란 건 국가의 생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가장 대한민국의 해악과 폐악질을 하는 집단이 종북 세력 아닙니까? 네. 이 종북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제도권 속으로 끌어들이고 또 더더욱이나 통진당이라는 그 진보당 저거는 완전히 그건 제가 볼 때는
노동당, 북한 노동당의 뭐 하여튼 서울 지부격인 그런 말들을 많이 비판을 받을 정도로 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통진당을 가지고 이제 북한의 노동당이라고 아니, 북한 노동당 서울 지부라는 얘기가 있었다. 서울 지부에서. 예. 네. 근데 이걸 함부로 올리니까 가슴이 또 가슴이 떨리셨군요. 좀 떨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발언의 수위를 예. 조금 조절해주는 벨입니다. 예, 네, 전혀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말씀해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거기에서 우리 이석기라는 예. 또는 김재현. 예, 김재현이라는 또 그런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종북주의자의 간첩 전력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에 의해서 하여튼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하나의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대한민국적인 이념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전향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 없이 일단 들어왔을 때는 소위 간접 침략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종북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노 이 얘기는 안 그럼 했어요. 종북이 종북이라고 얘기합니까? 간첩이 너 간첩이냐면 간첩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는데 종북이냐 그러는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하지. 그러니까 더 않죠. 국민들은 네. 충격을 또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다가 마침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죠. 네. 국민들이 이거 종북 세력 이래서 안 되겠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비로소 새누리당이 같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제발 올해까지 끝까지 종북 세력 국회의원을 뽑아내는 지렛대 역할을 반드시 해줄 것을 여기서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렇게 네. 강하게 해요. 네.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운처럼 그렇게 강하게 종북 세력이 나라에서 정리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강한 어떤 액션이 이런 게 국민들한테 확 없어요. 예, 지금 말로는 그냥 뭐 우려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약합니다. 약해요. 지금 저희들은 나라가 쉽게 얘기해서 모두 다 알면서도 이 만성적인 피로에 지금 젖혀 있는데 지금 앞에 핵실험 핵 성공해가지고 핵국가 핵보유국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까지 자기네들이 헌법에 넣었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판국에 끄떡하면 천안함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서도 왜 여권이라든가 단호한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없느냐. 그리고 더더욱이 이런 통진당의 그 정북 국회의원이라는 속칭 정북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왜 법치국가에서 국가 보위의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질 못하느냐. 참 이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척에 그러면 전방에 있는 우리 참 아들 딸들 참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들의 총뿌리는 어떻게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총을 적을 향해서 포를 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신념적인 밑바탕을 줘야 되는 게 국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치고. 네. 그럼 그렇다면 일종의 진짜 국가 안보에 대한 정치는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오늘 캐도남마 이제 나오시면서 네네. 아까 조금 떨린다고 하셨는데 자, 내가 여기서 나와서 오늘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앵커가 질문을 안 했지만 내가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 이런 거 혹시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새누리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제가 꼭 한마디는 하고 네. 싶습니다. 네. 하십시오. 박근혜 위원장을 추대하려고 생각하면 새누리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비박주자들의. 그렇다 해서 비박주자들이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넓은 마음으로 당의 활로를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친박으로만 구성돼 가지고 당이 불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갖다 활성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훈풍을 불어줘야 이 새누리당 승리, 다시 말하자면 보수의 승리가 되고, 제일 지금 중심 잡아야 될 부분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 고위층들은 견제라든가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요. 비판이나 견제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반드시 그러한 권력은 위험해지고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네. 네. 그걸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의 대통령을 직접 모신 치과 의사지만 지금 언론인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견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게 또 대통령 모시면서 하나의 교훈이 되겠죠. 그냥 한번 느껴본 확신념이라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요, 법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그런 법이 있다면,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세상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사람을 어떤 이유로도 사상이나, 사랑이나, 구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